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 팩토리의 김유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는 국회 수소 경제 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들 부스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일 바로 여기에서 K-테크 스타트업 왕중왕전 결선전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유력하게 우승 후보로 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드림투리얼의 김명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림투리얼의 김명철입니다. 네. 지금 카이스트 박사과정 중에 있다가 창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네네. 네. 지금 어떤 그 전공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드림투리얼을 이제 설립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채 안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권인소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지도 아래에 있고요. 저의 주된 연구 분야는 컴퓨터 비전 AI이고 또 실제로 스페시픽한 주제는 저는 레코그니션하고 시뮬레이션 러닝, 그다음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주로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까지 모든 게 다 재미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고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연구가 좀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고, 또 저희 현재 주제가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공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동안에 데이터 구축 사업을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럴 때마다 엄청난 비용 문제를 제가 직접 겪으면서 네. 정말 이게 인공지능이 정말 확대되려면 이 데이터 부족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훌륭하신 저희 연구실 선배분들이나 저희 연구실 동기분들이 정말 그 분야의 최고의 연구 수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인사이트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배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이 되셨죠?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상 저희 랩실 사업과 또 기술 연구는 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연구를 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실제로 구매 가능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는 또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도 사실 연구자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지만 연구자로서 보다도 사실 논문을 작성하고 새로운 브랜뉴한 거를 항상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저는 스스로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능력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렇지만 정말 고객의 집착만큼은 제가 가장 크게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랩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랩실을 넘어서 실제 시장에 얼마나 잘 디플로이가 되느냐, 그 포인트가 인 거고요. 그거는 또 상당히 마른 길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원래 꿈은 뭐였을지. 또 이제 네. 그러면 오늘 아마 한 3시간이 될 것 같을 수도 아이고. 있는데, 이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원래 그 ICJ 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판사요?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네. 국제 사법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회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그쪽에 관련된 인턴십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법률 구조 시스템에서 이제 거시적인 프레임에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보다도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파급력이 있고 더 내가 이제 비어불한 포지션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공학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학부 전공은 학부 전공은 법학이에요? 이제 학부 때 제가 전환을 했어요. 원래는 문과였다가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전기 및 전자나 CSE로 학부 때 이제 전공을 변경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그럼 열심히 첫 했습니다. 번째 전공은 법학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체는 저희 자유전공이었어서. 자유전공으로. 네. 네. 네네. 그래서 갑자기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동안 아까 재미있게 하시다가 네. 연구의 길로 왔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재밌었고요. 네. 저는 사실 저의 그러니까 약점이 분명하잖아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학부 2학년 때부터 이제 그래픽스 연구실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SCI 논문도 쓰면서 사실 엄청 재미있고 즐겨 했었었고 지금도 사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다만 이게 옵티멀하게 나의 연구의 방향성을 계속 그리고 나는 어떤 연구를 주제를 해야 나의 모티베이션이 가장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새로운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혁신적인 게 어떻게 고객에 가져갈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서요. 네, 뭔가 네. 재미없다라는 게 사실 모티베이션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예. 마음가짐이시네요. 네. 그 사명이 드림 투 리얼이에요. 네네네네. 네. 이 이제 대충 아는 단어들이라서 네네네네. 짐작은 가나 네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설명해 네네네네. 주세요. 사실 저희의 일단은 첫 번째 스몰 미션은 학습 데이터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누구나 상상하는 모든 곳에 AI가 쉽게 적용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합성 데이터 기반의 MLOps 솔루션, 오토데이터 스위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프로덕트 말고 전체적인 이제 비전으로 보신다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30년의 미래, 40년의 미래, 50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저는 하나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동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게 자동화가 될 것이고 저희도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로봇이 더 전 세계를 지배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그 세상이 오더라도 결국 인간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꿈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변화시키고 어떤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이런 부분은 인간의 고유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집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AI가 사실상 가장 큰 가교 역할을 할 텐데요. 네. 강력한 도구일 텐데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리얼라이즈를 네. 저희가 해서 저희는 사실상 여러 닉네임도 있지만 리얼라이저라는 사명을 갖고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뭔가요? 저의 개인적인 별명이요?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명에 별칭이 있다고. 사명이 별칭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워커가 아니라 사실 플레이어가 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네네. 거기를 넘어서 리얼라이저가 되고 싶다 네네.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드림 투 리얼은 뭐 네모 박스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모모다라고 했을 때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얼라이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림 투 리얼은 네. 지금 여러 가지 꿈꾸고 있는 미래들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네네.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퍼스트 스텝이라서 네. 제가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지금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 게 합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서 아주 기존의 솔루션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하냐고 보시면 사실상 기존의 AI 서비스가 저희의 세간에 큰 관심을 받는 거에 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크게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이 데이터의 문제인데요.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애초에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A는 B야, A는 B야, A는 B야 라는 거를 여러 번 알려줘서 네. 확률적으로 A를 비스무리한 걸 보면 B구나 라고 맞추는 어떻게 보면 함수거든요, 그냥. 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구축 비용이 현실에서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혁신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네. 이제 석사 박사 때 진행했던 태스크가 저희 이제 자주 보이는 CCTV들이 있잖아요. 네. CCTV가 여러 가지 공간에 있고 그리고 그것도 CCTV에는 타임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여러 의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이 멀티 카메라, 멀티 트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코로나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동선이 사실상 너무 고됐거든요. 여기 네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눈이 뻘건할도록 진짜 여러 카메라를 보면서 한 사람을 하면서 이게 밀접 접촉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로서 해서 처음에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 견적서를 받아봤을 때 저희가 47억부터 54억까지를 받아봤어요. 실제로 리얼 데이터 업체한테. 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연구를 하게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게 사실 지금 매번 환경은 달라지잖아요. 네. 그 CCTV에 나오는. 그럼 당연히 학습 데이터도 뭐 지금 단계이지만 뭐 겨울이 올 수도 있고 여름이 올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거의 50억이 넘는 돈들을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용의 격차와 문제의식을 저희가 스스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50억,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눈이 벌게지도록 찾는 게 더 어쩌면 비용적으로는 그럴 수 네, 있죠. 더 나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상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재밌는 게 사실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데 네. 정작 그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 반복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정답을 다는 과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네, 데이터 작업. 라벨링이나 네. 취득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한계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래를 본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사실 좀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어야 되고 제너럴한 AI여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단순하게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과 인터랙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라는 꿈들을 다 그리거든요. 저희 공학자들도. 네.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데이터를 취득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심해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아예 볼 수 없는 데이터셋들도 있고 네. 그럼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사실 저희 오토데이터의 그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데이터 스위트가 할 수 있는 게 제공하는 게 어떤 서비스라고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세 가지 스택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고객사가 사용하게 되는 특정 이제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제인으로 해서 처음에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학습한 후에 사실상 이 데이터가 사실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가 분명해야 사실 다음은 어떻게 개선할까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좀 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이를테면 좀 전에 말씀하신 1단계의 네네네.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는 네네네. 기존에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알바처럼 하고 있는 라벨링 네.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일일이 이제 수작업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토샵 작업할 때 이렇게 점점 네. 찍어가지고 네, 이거를 맞습니다. 오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수작업을 네네네. 하는 것들을 가상 데이터, 가상 세계에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네네네.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제가 네네네. 이제 이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식별하는 그런 네네네. 작업이라고 해야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워낙 잘 이해하셔가지고 네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리얼 데이터에도 문제점이고 애초에 이거는 인공지능 계의 문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학습 데이터의 문제가 어떻게 다음에 개선돼야 될지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네. 알고리즘을 개선하잖아요. 코드를 켜니까 더 효율적으로 됐다. 그런데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델을 알고리즘이나 코드로 개선해서 성능을 높이는 모델 센트릭 AI에서 현재는 모델은 사실상 다 공유가 가능하고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네. 인공지능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아주고 현실과 비슷하게 잘 모아주는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센트릭 이제 AI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넘어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상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한계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다음에 업데이트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인데 어떤 요점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제는 교과서를 만든다. 일단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기초 교과서를 만든다. 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학습지를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가장 잘 틀린 것만 뽑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틀리는 건 뭐냐? 그러면 잘 틀리는 게 또 어떻게 말하면
기존 문제에서 내가 많이 못 봤던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역시 내가 이제 요점 정리만 해서 내가 틀린 건 무엇이냐만 하고 그러면 데이터 업데이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유형 이 몇 세 번 더 번째 단계. 꼬았던 네. 거를 내가 더 넣어줄게. 보완해주는 거죠. 네네. 기존에 내가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더 풀 수 있게 문제를 더 만들어줄게. 비슷한 거. 그렇게 한다면 점점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엔 첫 번째 스텝인 기존 문제가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내가 뭐 때문에 잘 틀리냐. 네. 이거를 사실상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동물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고양이를 어떻게 식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하는데 여러 고양이들이 이제 얼굴들을 이렇게 하지만 고양이와 이제 고양이처럼 생긴 강아지를 낳았을 때 얘를 고양이로 식별하느냐 강아지로 식별하느냐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네네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줘서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까 2단계 문제를 네. 발견하는 게 무엇이 2단계 문제냐. 문제 발견이 네네네. 2단계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보니까 뭐 꼬리를 항상 이렇게 휘감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가늘다고 해야 네네. 되나요? 이런 특징이 있고 뭐 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솟아 있고 뭐 이런 종류? 뭐 이러면은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해야 이렇게 되나요? 헛갈리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예를 들어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고양이와 개를 부르기를 제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막 그냥 찍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주요 고양이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서비스를 가지고 외국에 갔는데 내가 못 본 고양이가 있어. 근데 그걸 찍어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학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냐면 기존의 학습 데이터는 내가 이러한 데이터까지도 없었구나.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데이터 클리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데이터를 이런 종류의 고양이들도 더 찍어야 학습을 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이런 공략을 더 업데이트 찍어서 더 넣어주는 게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네네네. 좀 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업체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네. 해서 기술 네네. 검증을 한 결과 네네네.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네네네네. 결과들을 얻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어느 사실상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는 네네네.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객사의 기술력과 상당히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수치적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성 데이터가 사실 그러한 효능이 있지만 그러면 리얼 데이터 전혀 없이 오토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라는 질문은 노입니다. 왜냐?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평가하는 환경은 리얼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리얼 데이터는 소수라고 필요하지만 다만 그거를 엄청 많이 모으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객사의 데이터가 그 당시에 이제 750장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700여 장 정도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50만 장, 5만 장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40만 장 정도 40만 장 정도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성 데이터로 먼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학습시키고 나서 리얼 데이터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750장이라면 그 중에 10%만 네.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비용을 10%로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했을 때 거의 25% 이상 성능이 향상하고요. 그리고 50%만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하면 비용을 어떻게 보면 50%를 아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30% 이상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기존의 고객사가 갖고 있는 리얼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최대 46%까지 성능이 향상되는 거를 저희가 정량적 지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가상 데이터를 네. 생성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비용을 저희 그 멤버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 저희는 시뮬레이터 게임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엔진을 한 번도 사용 안 해보다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독학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2명이서 1주 반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일주일 반 만에. 일주 반 정도 해서 저희가 40만 장 만들어서 드렸어요. 네. 이거를 만약에 리얼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과 비용일까요? 일단은 리얼 데이터를 아주 소수라도 시작을 하시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가량 상담을 받습니다. 아, 상담을. 네, 컨설팅을 받습니다. 네. 고객- 데이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회사님 상담. 어떤 부분을 원하시나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 리퀘어먼트를 스페시파이 하는 게 이제 한 달이고요. 일단 네.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크라우드 워커들 일하실 분들을 이제 모집을 홍보를 해야 하셔야죠. 되고. 그러면 거기에 또 홍보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우리는 급하니까 이거를 원래 기존에 3달이 아니라 1.5개월 만에 해주세요 하면 또 추가 홍보비가 들죠. 네. 그리고 당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더 위에 전광판에 많이 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기존의 리얼 데이터의 구조는 학습 데이터 일단은 초기 타임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또 어노테이션 툴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비용이 들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에 올리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양을 하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하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만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단가가 벌써 한 10배 이상 뛰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시간과 비용이 얼마큼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워낙 천차만별이니까요. 또 네. 특정 제 사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네.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합성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가상으로 이제 만드는 그 업체들이 다른데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어떻게 다른지 그 업체들하고 경쟁력이 뭔지 네네네네. 차이점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경쟁사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 사실 없나요? 21년도 네. 있습니다. 네. 사실 21년도 이후로 이 합성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가장 크게는 이스라엘과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젠이 지금 가장 앞선 뭐 투자 단계라든지 고용 인원수로 봤을 때 가장 볼륨이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데이터젠이 어떤 걸 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상 얼마나 쉽게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합성 데이터는 하더라도 리얼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왜냐면 만들더라도 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네네. 인식이 반영.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클리닉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합성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지는 중요하나 사실 애초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안다고 하면 사실 조금의 돈을 들여서 필요한 데이터만 사실 휴먼 라벨링을 맡기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결국에는 합성 데이터에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의 싸움은 기존에 만들었던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있는지를 아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사실상 다음에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 기술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똑같은 그러니까 정말 고만고만한 비슷한 네네. 데이터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 네네네네. 완전히 다른 좀 많이 다른 애들 그런 거를 소수 가지고 가지고 그걸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학습 데이터가 많아도 문제예요. 사실 요즘에는 또 자율주행 파트에서는 사실 저희가 CCTV 다 있잖아요. 네. 블랙박스나 있기 때문에 많아서 문제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이거를 스토리지에 저장해야 되지 또 옮겨야 되지 그리고 또 그걸 학습시키려면 요즘에 비용 3대장이 인건비도 있지만 학습 데이터 비용도 있고 네. 세 번째가 리소스예요. GPU 리소스.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어떤 GPU라는 이제 그래픽 연산자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처리 비용의 단가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운 단계에서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일단 많았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또 그것도 또 문제예요.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냐.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기존에 얼마나 포토리얼리스틱하게 만드냐, 얼마나 잘 만드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도 인정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객사한테 맞게 다음 데이터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합성 데이터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이제 케어를 해주는 네네네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네네네네.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져야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것만큼은 좀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뭐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거, 올해 22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저는 사실 팀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두 번의 팀빌딩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또 우선순위가 잘 온라인되어 있고 이 스타트업의 팀 구성은 결혼과 같다. 결혼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지금 현재 10명의 팀원 크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장 자랑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기술력보다 가장 자랑하는 저희 크루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이 비전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하시는 분, 더 저희가 이 열정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을 항상 이렇게 찾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사실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사실 이 합성 데이터의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이 당연히 큰다는 건 누구나 부인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 마켓에서 우리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앞으로 글로벌향으로 그 마켓 쉐어를 차지하려면 압도적인 기술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의 비전을 함께 공감해서 같이 나아가고 싶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명철 대표님과 함께한 드림 투리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